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신경마 팬 여러분, 경마문화 예상팀장 정환규입니다. 2018년 9월 29일로 펼쳐지는 9월의 마지막 주 서울 토요방송입니다. 휴장 이후에 치러지는 경마일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선 출전 주수들이 우선은 적체 현상 8월달에 우선 휴장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좀 밀렸었는데, 또 이제 9월달에 이어서 추석 휴장까지 돼버리는 바람에 마필들의 적체 현상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에 맞게 부경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금들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마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출마 투표에서 떨어지는 말들이 많으니까 어렵게 출마 기회를 얻은 그런 마필들이 승부를 회피할 일이 없다. 되도록이면은 웬만한 마방들, 진짜 상금이 넘쳐 흘러나는 마방들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경주부터 해간 경주 수도 늘어났습니다. 13경주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박진감이 상당히 아마 넘칠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휴장기 동안에도 준비는 잘 마쳤습니다. 준비는 잘 마친 거는 그렇고, 어쨌든 1경주부터 13경주까지 어느 한 경주 지금 만만한 그런 경주 편성이 없어요. 다 1경주부터 마지막 13경주까지 다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주로 자체는 최근 서울주로건 부경주로건 어느 정도 정상주로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박진감도 넘치는 그런 한 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휴장 이후 첫 경마일인 만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팬분들 크게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울제 1경주입니다. 국시사마 6군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이번 1경주 마필 인기 마필들이 몇 마리 전에 대두가 되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인기 마필 자체들도 다른 편성에 가면은 거의 인기를 못 모는 그런 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똥말들의 잔치예요, 이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당일 현장 컨디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6번마 블래싱로드 같은 게 이제 인기를 모을 텐데, 한마디로 말해서 마체도 얇고 결정력도 없어요. 꼭 막판 한 발이면 꼭 막판에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마필이. 근데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좀 편성은 잘 만난 그런 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최근 경주 자체, 어쨌든 걸음 자체는 꾸준하게 그래도 착승권을 대고 있지만 한마디로 결정력이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두권 경합도 있는 경주예요. 7번마 리더스 캠프와 9번마 울트라 미사일의 순발력으로 띄워주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 마필들과 블래싱로드에 아마 외곽에서 이제 7번, 9번을 넘어서려고 할 것이고, 블래싱로드는 넘겨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블래싱로드가 말씀드린 대로 마차가 얇고 왜소한 말이기 때문에 편하게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선을 가면은 입상 가능성이 있겠지만, 시달리면서 가면은 블래싱로드도 이변의 재물이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1번만 이제 베스트 레벨이 이제 인기를 역시 모을 거를 마필인데, 이 베스트 레벨 같은 경우에도 최근 경주력을 뛰는 모습을 보면은 걸음 자체가 정체기에 접어드는 말이에요. 이것도 좀 더 이렇게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라는 우선 여건이 좋아진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전개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나마 베스트 레벨은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6번, 7번, 9번 이 선행마들의 선행 경합을 지켜보면서 바로 2선 선입으로 따라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베스트 레벨을 중심으로 후차권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여타에서는 6번, 9번 이 선행 마필 중에서는 이 마필들이 좀 힘은 있는 그런 말들이고, 만약 앞선이 와그는 무너지는 경주 형태라면 지금 이 12번만 짱대라는 그런 말인데, 마체형을 보면 상당히 당당한 체형인데, 이제 역시 큰 체형답게 아직까지는 힘이 덜 차서 그런지 발놀림이 좀 둔탁한 모습이에요. 발놀림이 둔탁하지만 충분히 상당히 강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강한 훈련을 소화한 그런 모습이고, 역시 짱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스피드는 나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입권 정도 1번 베스트 레벨과 비슷한 정도의 어떤 그런 자리만 초반에 잘만 잡는다면은 막판에 주폭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2번마 짱대를 이번 경주는 숨어있는 배낭 복병관별로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강한 훈련이에요. 진짜 강한 훈련을 했는데 전혀 지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 베스트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선행마 중에서는 어쨌든 블레싱 로드고 그 다음에 앞선이 막으로 무너지면은 12번마 짱대를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경주는 1번 베스트 레벨을 중심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지 2경주입니다. 국산만 육군 1000m로 펼친 별정 시험경주. 자, 이번 2경주는 제가 여기서는 폭탄대단까지 지금 백판 마필까지 한번 노리게 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현장 승부처 경주를 한번 지금 정했어요. 현장에서 이제 말을 봐야 되는데, 우선 뭐 12번만 새로운 캡틴이 최근 어쨌든 공백 이후에도 상당히 가능성을 보이면서 뛰고 있는 그런 말인데, 역시 이번 경주는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의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이번 경주의 관건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뭐 순발력은 나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내선에 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4번 베스턴트라든가 6번마 광폭주행이라는 발빠른 선행용 마필이 있기 때문에 12번마 새로운 캡틴이 초반부터 강하게, 물론 줄어든 거리 맞아가지고 선행 승부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 전개가 쉽게 풀리는 전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캡틴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변의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데뷔 7월달 공백전 경주 8월달 경주를 지금 다 이게 이빠이 승부를 본 거예요. 승부를 봐가지고 깨진 그런 말이기 때문에 조금 연투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연투가. 그래서 이제 7주 만에 지금 휴식도 취하고 나온 그런 모습인데, 새로운 캡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이제 현장 승부를 본다는 말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제 9번마 슈퍼캅입니다. 아직까지 뭐 실전 경험도 없는 그런 말이죠. 실전 경험도 없는 그런 말인데, 7월달 능검 때 뛰는 모습을 보면은 말이 어떻게 뛰는지를 몰랐어요, 이게. 그리고 8월 11일 경주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뛰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전혀 뭐 파워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걸음발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능검 8월 24일 능검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능검을 잘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능검을 어떻게 출연을 잘 보면은 이 슈퍼캅은 어떻게 하면은 형철이가 이 마필 걸음을 숨길까? 시종 제어예요. 스타트 이후부터 결승선 통과시까지 시종일과 말을 제어하면서 뛰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는 끝걸음 자체는 굉장히 날카로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제어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스스로 뛰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데뷔전 경주 데뷔해가지고 훈련 강도를 보는 상대 강한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 전혀 역시 이 마필도 지치는 기세가 없이 강한 훈련을 무난히 소화를 마친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로 이런 강한 훈련을 소화한 상태에서 당일 현장 체중도 물론 봐야겠지만 당일 컨디션만 만약에 활기가 있고 상태만 양호하다면 저는 9번만 슈퍼캅을 놓고 이번 승부를 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 현장 상태가 아니면은 요건 아마 차기 경주로 한번 미루겠죠. 근데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말은 이미 만들어 놓고 나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 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능력 검사 한번 뛰는 모습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형철이 뛰는 거 어떻게 보나 보시면은 왜 정한교가 저런 말을 했나 아마 이해를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9번마 슈퍼캅 요 마필을 저는 중점적으로 한번 현장 상태를 꼼꼼하게 관찰한 다음에 제 생각대로 마필 컨디션의 현장 상태가 좋으면은 요 마필을 놓고 제가 공지한 승부 경주, 이거는 백판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지금 안 보는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지금 어떤 제가 알기로 전 예상가들이 이거 볼 이유가 보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면 완전히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박영규 조교사가 최근 좀 몇 년간 성적은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 장점은 신마승부, 마방 신마승부율이 상당히 좋다는 점이에요. 이게 마방 신마승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특히 이렇게 배당을 싸먹을 때 범연이를 잘 태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슈퍼캅 관심을 갖고 당일 현장 상태 확인 후 제가 현장에서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사마 육군 1300m로 펼쳐진 별정 A형 경주. 우선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딱히 어떤 말이 뭐 강축이다 이게 지금 느끼지 않아요. 어떤 말이 사실 뭐 똥말들 몇 마리 제외하고는 사실 뭐 한 7, 8마리 정도가 입상권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말도 보여져요. 그나마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은 여건 자체가 좋아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 앞선 선행 자체가 좀 굉장히 느린 경주예요. 이게 흐름 자체가 느린 경주이기 때문에 느린 경주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일단 기본적인 능력도 되지만 여건 자체가 좋아진 마필이 바로 1번은 태왕신화예요.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우선 대폭 내려왔는데 부담 중량이 내려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필이 마체가 보다시피 400kg 초반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체가 얇고 왜소한 그런 말들은
부담 중량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직전 경주 대비 4km의 감량 이점에 게이트 1번 게이트 거기다가 내선에서의 기본적인 스피드가 나오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 2번, 3번, 4번 요 세 마리 5번까지 6번까지 거의 주변에 있는 말들이 빠른 말들이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전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기수 직조로 직접 마무리 훈련까지 시행하면서 발주 연습까지 시행을 하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1번마 태왕 신화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인기 마필들을 차지하거나 복병권 마필로서는 분명히 더 띄워줄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더 띄워주는 말인데 시원하게 지금 걸음이 안 나오는 마필이 바로 8번마 라운스텔라인데 데뷔전 경주 모습 보면은 분명히 마필 컨디션도 좋았습니다만 전혀 스피드감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직전 경주 모습 두 번째 경주에서는 데뷔전과는 달리 이제 스피드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막판에는 이제 이혁기 기수가 혁이가 막판에는 조금 이제 걸음을 재보는 듯한 최선의 말머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결승선 얼마 안 되고 걸음을 재보는데 막판에 그 당시 다시 한번 재탄력을 받는 그런 근성이 보여줬었고 결승선 통과 이후에도 마필을 길게 뽑아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차기의 어떤 그런 승부 의지를 좀 엿봤던 그런 말이었는데 범현이가 직접 원정 가서 마무리 조기를 시행하면서 의지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 라운스텔라는 배당 복병권 마필로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3경주는 1번 태왕 신화를 중심으로 공략하시기 바라고 여타의 인기 마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히 8번 라운스텔라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라. 3경주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4경주입니다. 국산마하고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역시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딱 보면은 우선 선행마들이 특히 득식을 해요. 거기다가 승군전에 임하는 선행마들도 있고, 거기다가 거리가 1300이고, 거기다가 또 승군전 거리 경험은 없지만 전력 신장세가 두드러진 그런 말들도 있는 그런 흐름인데,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거는 마필이 직전 경주, 늘어난 첫거리 경주에서 선전한 말이죠. 바로 러블리 루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러블리 루트가 지금, 승군 이후에 지금 3착, 2착을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러블리 루트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뛰어줄 그런 마필로 보여져요. 이 마필이. 마체에 비해서는 주폭도 좋은 거라면 다만 이제 단점이 아직까지는 어린 마필이라 그런지 잘 이게 말이 길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래를 맞으면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순수한 걸음만 놓고 보면은 이 러블리 루트는 앞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행이 좀 안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직전 경주 이미 늘어난 첫거리 경주에서도 늘어난 거리를 소화할 만큼 검증이 끝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 경주는 말씀드린 대로 선두권 경합이 상당히 치열한데 앞선 자체들이 이게 강마들이 아니에요. 강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러블리 루트에 저는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러블리 루트를 중심으로 후차권이 상당히 난타전인 경주 양상이에요. 이게 지금 후차권이 과연 4경주쯤 되면 어느 정도 주로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선행마 중에서는 9번마 클린플라워 정도가 비록 거리 경험 없는 건 말이지만 파워감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말이에요. 이게 또 예전에 최근에는 13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지만 예전에는 1300에서 이미 자기 지구력 자체의 검증이 끝난 말이에요. 이거는 지구력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선행마 중에서는 9번마 클린플라워와 10번마 헤라 플라잉 헤라 정도가 되고 특히 플라잉 헤라가 내성이 생긴 걸음이에요. 모래를 맞고 뛰는 내성이 생긴 걸음이기 때문에 앞선 마필들은 클린플라워와 플라잉 헤라 정도가 되겠고 4번만 흥오름 정도까지 해서 아마 이 앞선에서 버틸 정도는 이 정도 마필로 보여지고 만약 앞선이 무너지면 승군전에 거리는 늘어났지만 1번만 그린다르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근성이 돋보였던 그런 데뷔전이었습니다. 1번 게이트였지만 근성이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아니다. 자, 어쨌든 이번 4경주는 5번만 러블리 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후차권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말씀드린 대로 클린플라워와 플라잉 헤라 정도가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4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5경주입니다. 국산마하고는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역시 5경주도 그렇게 만만한 그런 흐름은 아닐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지금. 우선 충마가 좀 중요한 그런 관건인데 직전 경주에서 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말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현장 바람은 불었었는데 기승기수가 조금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마필이 바로 1번 로얄 프린스예요. 지난 10번 게이트에서 다나카 기수가 승군전에 보면 그 당시 직전 경주가
현군 5군에서는 상당히 강급 편성이었습니다. 중상위권 이상 편성이었고 레이스도 상당히 빠른 그런 레이스였는데 10번 게이트에서 조금 참고 타도 되는 그런 말인데 어차피 모래를 맞고 뛰어도 되는 내성이 생긴 말인데 조금 이 다나카 씨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자리 잡지를 못하고 고전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승기수가 잘 못한 거다. 욕심을 부려서. 그래서 이번 경우는 1번 게이트에서 최대한 뭐 페이스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선두권 경합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1번은 로얄 프린스는 이번이 가장 안정적인 강축이다. 여타의 뭐 인기 마필들 뭐 배제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저는 이 말이 많이 뛰어줄 줄 알았던 그런 말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걸음이 안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 마필이 뛰는 주행자세라든가 또한 입상할 때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마필이 저는 10번 럭키봉화예요. 럭키봉화가 뭐 제검식 때 이 공백은 상당히 있습니다. 공백은 어느 정도 있는데 제검식 때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저는 이 마필의 근성을 돋보였던 것이 초반에 뭐 충돌도 일어나고 뭐 진로도 막히는 가운데에서도 막판에 다시 한번 재탄력을 받는 그런 근성이 역시 그래서 럭키봉 확실히 근성 내가 이게 잘못 본 것이 아니다. 역시 공백이 관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번 로얄 프린스와 지금 럭키봉화가 지금 한진 마방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50조 마방 자체가 워낙 상금이 없어요. 50조 마방 박재우 주기사 마방이 이렇게 안 나가는 마방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잘 나갔던 마방인데 최근 올해 들어가지고 특히 이 후반기 때 6월달 이후에 지금 상금이 너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볼 때는 박재우 주기사 마방의 마필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럭키봉 같은 경우에 지금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결코 능력상으로 여기서는 처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 강자들하고 흉반 말이에요. 이 마필은 이게 이 럭키봉화가 편성운이 없던 거란 말이었지 능력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로얄 프린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여타의 인기 마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히 럭키봉화 이 마필을 꼭 주목을 하셔라. 우경주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로얄 프린스는 충라로 놓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6경주입니다. 국산마하고 1700m로 펼친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 금일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경주 모습을 보면은 뭐 인기마 자체들이 어느 정도 기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경주예요. 기복도 보이고 있는 그런 경주고 상당히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최하 중배당 이상이에요. 최하 중배당 이상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게 들어가는 승부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우선은 인기 마필 중에서 두 마리 자르고 들어갈 거예요. 두 마리를.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는 진짜 여건도 안 좋고 능력 대비 조금 너무 가대평가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마필이 아마 당일 현장에서는 배당판을 주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 아마 1위로 팔릴 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올리바람을 저는 자르고 들어갈 겁니다. 올리바람을 자르고 승부를 보도록 하겠고 여타의 뭐 마필들 거기다가 뭐 인기마들도 있지만 복병권 마필들도 많은 그런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경주가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특히 뭐 공지하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승부 경주를 인기 1위 마필 올리바람에 아마 이거 놓고 아마 현장에서 이거 놓고 아마 뚫릴 거예요. 배당이 이제 쭉 뚫릴 텐데 올리바람을 빼고 저는 이번 경기 우리 팬분들께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금일 첫 번째 메인으로 한번 승부수를 강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하고 1700m로 펼쳐지는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7경주도 다시 현장에서 한번 현장 승부수를 가져가고 싶어요. 내심으로는 이번 경주 저는 여기서 완전 999 막건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제 현장 승부를 본다는 게 이제 뭐 때문에 9번만 거북이 만세하고 3번만 청춘열차 이 두 마리 마필 때문에 이제 현장 승부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창성진주 창성진주도 뚫릴 테고 송황공주 뚫릴 테고 달려라는 뚫리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는 거북이 만세는 축이에요. 그냥 쌍승식 놓고 들어가셔도 돼요. 이거는 직전 경주가 늘어난 1700m 경주였는데 지난 경주 편성이 그렇게 만만한 편성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그런데 초반에 이제 용근이가 이제 첫 경주 첫 거리 1700을 뛰다 보니까
아마 용건이도 아마 이거 제가 볼 때는 조교를 한 것도 아니고 조교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한번 기승해가지고 뭐 이제 조기사 지시를 받고 탔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한번 말을 한번 강하게 밀어내는 가운데 어느 정도 스피드가 나와요. 스피드가 나오니까 말이 계속 이제 스피드를 올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이 어느 정도 제어성으로 들어가요. 이제 페이스 조절하려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용문이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 페이스가 좀 어느 적당한 페이스였는데 좀 과도한 페이스 조절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이 거기서 한번 말하고 싸움을 했어요. 이게 용문이가. 그러나서 막판 결승선에서 보면은 외곽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서도 투입 타임이 늦었어요. 말이 이 정도까지 뛸 줄은 용문이도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용문이도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끝걸음 여유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만약에 용문이가 진짜 맘먹고 이거 말놀이 했다면은 지난 경주 이거 머리도 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끝걸음 여유도 있었던 그런 말이었는데 이번 경주 뭐 용문이가 직전 경주에서 다시 한번 재기승을 하는 게 이미 이 말의 능력을 봤잖아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문이가 이거 자기가 이제 조기사하고 이제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기사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런 거 자기 뭐 얘기도 해주고 말이 이렇다면 그러면 자기가 이번에 한 번 더 타겠다 태워주세요 해가지고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만세는 놓고 들어가는데 이건 아마 당일 현장에서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북이 만세는 어느 정도 좀 믿음이 가는데 문제는 청춘열차예요. 이 청춘열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경에서 이제 그 당시 예전에 지금 3, 4년 전에 부경에서 말들이 막 교체가 됐어요. 부경에서 이제 조금 아니다 싶은 말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과천으로 올라와가지고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성적들을 냈던 그런 말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이 청춘열차예요. 근데 어느덧 벌써 이제 6살짜리로 접어들었는데 이번 경주가 강급전에 치르는 말인데 지금 이번 이 7경주 모습을 보면은 1번 클린업 드림부터 12번만 맞잡은 손까지 단 한 마리도 선행마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단 한 마리도 없는데 이 청춘열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지난 경주 공백 이후에 계속 이제 좀 후미권에 스타트는 좋아요. 스타트는 좋은데 계속 말을 땡기고 있어요 지금. 계속 땡기고 있어요. 근데 청춘열차는 이 각질 자체가 원래는 선행각질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기억 속에 잊혀져서 그렇지 저는 청춘열차가 부경에서 올라올 때 이거 가지고 서울에서 와가지고 그거 배당 낼 때 다 고배당 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제가 이제 이 청춘열차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항상 청춘열차 같은 경우에는 현장 모습을 보면 활기 자체는 항상 좋아요. 활기 자체는 좋은데 어떤 경우에 활기에 비해서 파워감이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번 경주 비록 부담 중량은 증가했지만 이 정도 지금 이런 똥말 편성에서 청춘열차가 강급전을 치르는데 55의 부담 중량이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오늘 기배가 이거는 기습선행 갑니다. 무조건 기습선행 가요 이거. 그래서 청춘열차가 기습선행 가면은 한 바퀴 1순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9번 거북이 만세와 참범한 청춘열차가 동반 입상을 할 시에는 완전 여기서는 999 막건이에요. 999 막건. 그래서 이거는 현장 승부수로 가져가는데 제발 저는 청춘열차가 항상 현장 활기는 좋아요. 말도 경쾌해 보이고 하는데 근데 어딘지 모르게 활기는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좀 힘이 더 덜 찬 느낌, 좀 파워감이 없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는데 이번엔 좀 파워감까지 생긴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 경주 맘먹고 진짜 김기비 기수가 마무리 조기 시스템 모습 보면 이렇게 강한 최근 들어서 강한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춘을 딱 싸먹기 좋은 그런 편성을 가진 거예요. 좀 7경주의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9번마 거북이 만세는 제가 볼 때 이번 경 당일 현장 바람 불겠지만 놓고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3번 청춘열차다. 우리 팬분들도 아마 청춘열차 현장 상태 한번 유심하게 한번 관찰하시면서 요마팬 한번 꼭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청춘열차는 제가 볼 때 3복승만 들어오더라도 완전히 고배당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완전히 백판 막건이에요. 7경주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8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700m로 펼쳐지는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일 경주 중에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좀 혼전등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이제 다른 경주에 비해서 혼전등은 덜하다. 저는 지난 경주 깜짝 놀랐어요. 지난 이 결의가 현장 바람 부는 거 보고 와 진짜 막 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제가 적중을 해드렸잖아요. 주력으로 KM블루에 붙여가지고 적중을 해드렸는데 저는 결의가 이렇게 바람이 불 줄은 진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와 다 바람 진짜 살벌하게 많이 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끼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물론 주력으로 적중을 해가지고 이 배당판 뚜껑 열렸을 때부터 그때 뚜껑 열리고 나서는 바람이 안 불었는데 그 이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특히 한 3, 4번 남겨놓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와 갑자기 대끼리가 돼버린 거예요. 뭐 한 3, 4번 남겨놓고
아, 그런데 뭐 끝내는 뭐 KM블루 인기만 붙여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번 경주 뭐 결의는 다시 한번 또 올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걸음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간의 경주에서 못 보다가 이제 직전 경주 직전 그러니까 말하는 8월달 경주부터 서서히 걸음이 살아나기 시작한 말이에요 이거는. 서서히 걸음이 살아나가지고 직전 경주에 결실을 맺은 마필인데 이제 서서히 말이 이제 힘이 차기 시작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의는 다시 한번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더킹 같은 경우에 이제 공백이 13주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편성도 잘 만난 그런 모습입니다. 더킹은 이미 뭐 5월달 경주에서 이미 1000거리, 1700에 대한 거리 경쟁이 끝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력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관이 공백으로 인해 3개월 만에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경주 감각이 어떨지가 안 건인데 더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데뷔전 경주에서도 이 마필은 그냥 옵니다 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이것도 당일 현장 많이 바람이 불었던 그런 말이었었죠. 더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리해요 말이. 상당히 영리하다 싶고 또 자기가 알아서 뛰어주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더킹하고 결의하고 아주 더킹이 만약 공백기만 없으면은 더킹이 좀 세 보여요. 더 센 말인데 역시 공백이라는 거는 무시 못합니다. 경주 감각이라는 거는 결코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는 상승세 걸음을 걷고 있는 9번마 결의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인 축으로서는 좀 안정적인 거는 말이다. 그래서 9번과 4번, 4번 이렇게 두 마리 마필의 선전이 기대가 되겠고 지난 경주에 좀 이 마필 좀 너무 무시했던 마필이 또 나오네요. 관악함성. 그 당시에 성은강자 가지고 그때가 메인 A급 승부였었어요. 메인 승부 성은강자를 놓고 승부를 봐드렸는데 관악함성만 그 당시에 뺐어요. 현장 바람이 누네스 기수가 탔었고 바람도 불고 했는데 워낙 결정력이 없다 보니까 뺐는데 진짜 이거 뭐 진짜 승질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삼복승은 맞췄어. 삼복승 막고는 저는 샀어요. 삼복승은 원더풀 럭키에 붙여가지고 삼복승은 그래도 이제 3착은 그래도 근성은 없지만 걸으면 나오기 때문에 삼복승 샀는데 우리 팬분들께 그 당시 불려드릴 때 성강자 놓고 그 당시에 럭키 원더풀 럭키에다가 주력으로 한 방으로 지져버립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아쉬웠는데 이번 경주 관악함성이 여기서는 선행 찬스도 맞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찬호가 타면 선행 승부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 근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관악함성. 복병권 마표는 12번마 에코골드예요. 결정력은 없는 그런 말이지만 순수한 걸음만 놓고 보면은 더킹과 결의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말은 아닙니다. 결정력이 없지만. 그러니까 5번마 관악함성과 에코골드는 결정력이 없지만 걸음만 놓고 보면은 딸리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9번 결의는 좀 더 안정적인 축이고 4번과 더킹의 선전도 기대가 되지만 관악함성과 에코골드의 반란도 무시 못하는 그런 8경주입니다. 자, 이어서 이어진 서울제 9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금일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메인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는 뭐 중매당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끼리 막건도 대끼리 자체도 중매당에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혼전도가 상당히 있는 그런 경주고. 거기다가 오늘 특히 뭐 최근에 어느 정도 추세가 그렇지만 특히 이번 주 휴장 이후 경마를 보면은 선행 경합이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한 경주가 이번 9경주인데 워낙 선행 경합이 치열한 경주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경주 흐름이기 때문에 변수 여지가 저기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능력도 되지만 전개도 유리한 그런 말이고 말도 의지를 보이면서 마방 승부지까지 확인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치고로 넣고 중배당 이상까지 초점을 맞추면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선행마들이 와그로 역시 이번 경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프렌치 스타하고 블랙뮤직 그리고 이 금화 썬더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주는 좀 의외의 결과가 있었어요. 일부 의외의 저거였는데 좀 이제 초반에 이제 스타트에서 주춤하는 바람에 진로가 막히던 그런 말이었는데 금화 썬더 같은 경우에도 선행 승부 가능한 그런 말이고 그래서 이 프렌치 스타가 아마 당일 현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것인데 제가 볼 때가 쉽지만 않아요. 특히 제주의 바람이 여기서는 게이트 이탈력은 제주의 바람도 좋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선이 와그로 무너지는 경기 형태이기 때문에 선취임이 자유로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도록 하겠고 그 외의 마필 중에 또 변화가 확실하게 온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제가 또 한구라 해드린 그런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배당 이상의 초점을 맞추면서 두 번째 승부처 경기로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
자, 이번 10경주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신마 승부 경주 같은 경우는 현장 승부 경주를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현장 승부 치열을. 제가 부경 금요 경마일 때도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 신마들은 딴 거 볼 거 없어요. 주행 자세만 보면 돼요. 주행 자세가. 다리가 높다든지 아니면 고개가 높다든지 아니면 뭐 주폭을 그러니까 주행 자세만 보면 돼요. 주행 자세만 보면 되는데 특히 이제 볼 게 그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다리 다리가 이제 다리가 높다든지 아니면은 고개가 높게 들린다든지 예. 뭐 그런 증만 보면 돼요. 아니면 주폭이 종종되는 건지 아니면 주폭이 큰 건지 요거만 보면은 관심 갖게 시켜 자꾸 봐야 돼요.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마음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게. 뭐 저도 뭐 처음부터 그거 잘 봤겠어요. 이게. 근데 자꾸 이제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마들은 이것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경주에서 이제 현장 승부수를 뭐 일본 문학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뭐 신마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유한 그런 말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들어온 외산 신예 마필들이 상당히 좋은 마필들이 많아요. 좋은 마필들이 최근 한 2, 3년에 들어온 마필보다 올해 이 하반기에 들어온 이 신마들, 이 외산 신예 마필들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는데 그 말들이 이제 서서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문학쓰나미는 대표적인 그런 말 같아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말이에요. 2세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2세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청담도끼하고 이제 혈통이 같은 그런 말인데, 청담도끼하고 뛰는 뽐새도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청담도끼도 뭐 스타트가 발군의 스타트는 아니잖아요. 서서히 스피드를 올리는 말인데, 이 문학쓰나미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말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학쓰나미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향후 상위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최하 2군까지는 널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말로 보여져요, 이게. 그래서 문학쓰나미 오래간만에 상당히 좋은 말 같은데 문학쓰나미 믿음이 갑니다. 2번과 다크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걸 말인데 좀 단점이 마차가 너무 얇아요, 이게 아직은. 물론 이제 2세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힘이 차면서 체중도 불고 체고도 2세니까 앞으로 키가 더 커요, 말들도. 그래서 이제 좀 체고도 크고 체중도 불구하면서 좀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발놀림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발놀림 자체는 어느 정도 주폭도 나오는 거란 말이고 발놀림이 빠르고 주행자서 괜찮은데 단점이 말씀드린 대로 마차가 좀 얇기 때문에 어떤 빠른 경주 흐름에서 어떤 경합성, 선행 경합 구도라든가 좀 시달리면서 이렇게 가면은 결과 직선에서 과연 파워를 이겨낼 수 있을까? 좀 그만큼 마차가 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1번 문학쓰나미와 2번 다크플레이어는 인기를 모을 그런 말인데 제가 이번 경주 우리 팬분들에게 소개할 마필은 바로 이 4번만 코레미카 바이오라는 말이에요. 참 이 말 이름도 그러네. 코레미카 바이오. 어쨌든 이 코레미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능검대 모습을 보면은 초반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KT에서 주춤주춤하는 그런 약간 고차성 늑발을 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말이 안토니오 기수가 밀어붙이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스피드가 나오진 않은, 스피드 자체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3코너 지점 접어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속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이. 중속이 붙기 시작하는데, 이 출전한 마필 중에서 주행 자세만 놓고 보면은, 물론 일본 문학쓰나미 좋지만, 저는 코레미카 바이오의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중속이 이제 주행 자세가 좋다 보니까, 중속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결승에서 올라오는 끝걸음 자체는 진짜 환상적이었었어요, 마필. 그래서 초반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 8월달 능검하거나 뭐 6주가 되잖아요. 벌써 6주가 되는데 6주 동안에 과연 이제 전승규 쪽에서 마방에서 얼마큼 말을 잘 만들어 놓을까 한 건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전승규 쪽에서 마방의 신마 승부는 최고예요. 무려 35%예요. 신규 조교사인데 이제 조교사가 개업한 지 2년 됐는데 이 지금 신마 승부율이 35%예요. 그만큼 신마 쪽에 상당히 그런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데 8월 17일 능검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말을 데뷔전 준비를 잘 맞춰놓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초반을 잘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스타트 능력은 물론이건 초반 스피드까지 확보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코레미카 바이오의 선전이 기대되는데 이런 말들의 이게 주행에서 물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일 현장에서의 마필 컨디션이에요. 아무리 말 잘 만들면 당일 현장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잼백인데. 그래서 이 코레미카 바이오 때문에 제가 이제 현장 승부수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레미카 바이오가 현장 상태가 제가 생각한 대로 좋다 그러면 저는 일본 문학쓰나미와 코레미카 바이오 쪽에다가 좀 더 압축해서 두 마필을 중심으로 승부를 한번 띄울 것입니다. 10경주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현장에서 좀 봐야 될 그런 말인데, 저는 직전 경주의 행운머니가 만약에 현장 상태가 좋았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저는 행운머니가 막판에 올라오는 모습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행운머니가 이게 원래 못 뛰던 말은 아니에요. 이게 못 뛰는 말은 아닌데, 참 이 행운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경주 운이 없는 말 중에 한 마리예요. 경주 운이 없는 말 중에 한 마리니까 말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상대가 더 좋은 말이 나와가지고 입상을 못하고, 또 편성이 덜덜한 편성을 만나면 또 디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못 뛰고. 그런 게 제가 알기로 여러 차례 있었어요. 한동안 제가 이 행운머니를 관리하러 가져가면서 초창기 때 이거 가지고 많이 해먹었었어요. 배당을 많이 해먹었던 거란 말이었는데, 지난 경주 뛰는 모습 보고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행운머니 제가 이제 관리만 하는 것도 뭐 패맞을 때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거의 행운머니를 버리지 좀 놨었는데, 지난 경주 뛰는 모습을 보고 역시 내가 이 행운머니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4세밖에 안 됐어요. 그냥 너무 혹살당해요. 4세인데 벌써 전적을 보면은 지금 벌써 뭐 20전 전적을 뛰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행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마방에서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애증이 있는 말일까? 왜냐면은 그래도 질병 없이 꾸준하게 뛰어주는 장점은 있는데, 어디 휴양 가는 것도 아니고 질병 없이 꾸준히 뛰어주는 장점은 있는데, 말든 대로 이게 참 희한하게 편성운이 없던, 경주운이 없던 그런 말인데, 이제 사이먼족에서 마방으로 가면서 요마필이 이제 서서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특히 다비드 기스하고 호흡이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번 행운머니에 저는 이번 선전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 직전 경주 행운머니 현장 컨디션을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행운머니의 현장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을 안 했어요. 근데 3착 되고 나서 집에 와서 당일 현장 예시 상태를 이제 모니터를 보는데, 전혀 제가 알던 행운머니가 아니에요. 이게 좋지가 않았어요.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떴다면, 만약에 행운머니가 컨디션이 살아난 상태에서 뛰었으면 과연 지난 경주에서 완전히 사고를 쳤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 행운머니 당일 현장 컨디션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추천하려고 10일 경주는 현장 승부라는 얘기를 제가 꺼낸 거예요. 뭐 여타의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 세라킹, 참 세라킹도 좀 애증이 있는 말이에요. 저한테는 한구라도 많이 해줬고, 특히 이 세라킹 입상할 때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기 모으면서 뭐 중배당 정도로 나왔는데, 세라킹이 예전에 우승하고 입상을 할 때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고배당으로 제가 맞춰드렸던 기억이 나요. 최고의 배당에서는 제가 아마 머리에 붙여가지고 80몇 배 혁이가 타고 들어오는 것이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세라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쿠라시킹이라는 혈통이 아마 그런가 봐요, 이게. 이것도 참 질병이 없이 꾸준하게 뛰어주는 말이에요. 꾸준하게 뛰어주는 말인데, 선행을 가면 좋지만 선입전개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은 선행 경합이 상당히 치열한 경주이기 때문에 세라킹으로서는 페이스 조절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라킹을 좀 더 이번 경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셔라. 장산 와일드가 이번 경주 이제 승분전에 임하는 그런 말이고 부담 중에 덜어냈는데, 장산 와일드의 장점은 근성이죠, 이게. 진짜 이 마필은 근성 좋아요. 근데 과연 이번 경주 편성, 승분전 편성이 어떨지. 그래서 저는 행운머니는 좀 안정적인 마필로 보여져요. 근데 당일 현장 컨디션을 좀 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라킹과 장산 와일드의 후차권, 그래서 3파전 구도, 이번 10월 경주는 좀 3파전 구도로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행운머니의 추입, 세라킹의 선입, 장산 와일드의 선행, 요 세 마리 마필 중에서 입상권이 결정되질 것 같다. 11 경주는. 그 중에서 만약에 행운머니가 당일 현장 컨디션이 안 좋아버리면은 뭐 9번, 10번 한 방으로도 갈 수가 있고, 행운머니 현장 컨디션이 제가 생각해도 좋으면 3번 놓고 9번, 10번 두 방으로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어지는 서울제 12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 좀 혼전도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 아무래도 뭐 5번만 청담제왕이 뭐 많은 뭐 인기를 모을 거예요, 이게. 뭐 직전 경주 우리 팬분들 한구라 진하게 해드렸던 그런 경주였었죠, 이거? 제가 한구라 해드렸던 그런 경주였는데, 역시 이번 경주, 지난 경주 편성, 이번 경주 편성. 자, 제가 볼 때는 청담제왕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번 경주는 제가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청담제왕이 연투를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연투를. 그래서 빼고 한다는 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마방 승부 의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뭐 눈치는 우리 팬분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뭐 특히 어느 쪽 마방의 마필들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뭐 당일 현장 의지를 좀 알아야겠다 이런 거 눈치를 까셨을 텐데 33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것도 마방 승부 의지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고 저는 뭐 이 형담장이 마방에서 놓고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경주는 10번마 모르피스는 강축이다. 특히 모르피스 같은 경우는 현재 1400에 대한 거리적성이 상당히 제일 좋은 말이에요. 거리적성이. 지난 경주 같은 경우에는 늦발주 이후에 늘어난 거리 편성 자체가 강한 편성에서 1700에 한번 간을 보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뭐 빅토르기스가 의지 없는 모습으로 의지 없이 그냥 탐색으로만 일관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조교사 마방에서 아마 좀 이 모르피스는 빅토르기스에게 조금 늘어난 거리에 비해서 너무 적극적인 승부보다는 한번 걸음을 한번 재봐달라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다시 태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이번 경주 빅토르기스 연속 기승하고 특히 1400에 대한 거리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10번 모르피스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 물론 5번 청담대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12번 하이홀드 실버가 이번 경주 외곽에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내설의 선행마필들이 몇 마리 눈에는 띄지만 제가 볼 때는 하이홀드 실버는 이게 순간 스피드가 좋은 말이에요. 데뷔전 경주 두 번째 모습 보면은 이게 스피드가 좋아지는 것이 너무 눈에 띄게 좋아져요. 이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이거는 눈에. 데뷔전 경주에서는 전혀 뭐 스피드감이 안 나왔는데 이제 공백길과 공백전이 1년 만에 나온 지난 경주 모습에서는 체중도 상당히 체형도 좋아진 상태에서 뭐 순간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말이. 그러니까 뭐 스프링같이 탕 튀어나가는 건 순간 스피드가 좋았는데 승군전의 부담 중량도 거리 늘었지만 부담 중량 더 나는 모습에서 이런 말들은 제가 덩치마다 선행나서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뛰는 거 보면은 뭐 스피드는 물론이지만 뭐 지구력까지 겸비한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번 하이홀드 실버가 이번 경주 선행 승부수가 만약 가능하면은 저희가 볼 때는 무조건 선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선행 가면은 이 11경주까지 주류 상태가 어느 정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1경주까지 선행마들이 득세라는 거를 주류가 형성이 되면 저는 오히려 10번만 모르피스보다는 12번만 하이홀드 실버 쪽에다가 좀 더 무게중심을 실어주고 싶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당일 현장에서 주류 상태를 보고 10번 모르피스를 놓고 갈 것인가 12번 하이홀드 실버를 놓고 갈 것인가를 현장에서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서울제 13경주입니다. 2등급 12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와, 13경주까지 설명하니 지치네요. 진짜 지치네요, 저도. 이번 13경주 최대 메인이에요. 최대 메인 승부 경주고, 제가 지난 경주 우리 팬분들께 뭐 진하게 한구라 해드린 그런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한구라 해드린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팬분들께 한구라 또 해드릴게요. 진짜 뭐 상황을 냈던 그런 경주가 또 됐는데 다시 한번 또 제가 상황을 한번 크게 내드릴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이거는 1번만 문학 프린스가 아마 뭐 가장 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군전에 임하는 그런 말이고, 자, 근데 문학 프린스보다 빠른 말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아요. 문학 프린스보다 빠른 말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뭐 도주형 말이 지금 회원골이 있기 때문에 이 회원골 때문에 이 문학 프린스 끄는 말이에요. 두 마리다. 그 때문에 전개가 나오는 능력 때문에 전개도 나오는 그런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배당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경주는 우리 팬분들께 아주 토요일 말 마지막 경주에서 아주 크게 상황을 꼭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까지 방송을 마쳤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혼전 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오전장에 주류 상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린 걸 마필 위주로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배팅에 참고를 하시면서 큰 승리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토요 방송 마치고 일요 방송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